여러분은 성악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인간이 나쁘게 태어났다는 차가운 선언으로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책의 갈색 가죽 표지 이면에는 비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피어난 가장 현실적이고도 뜨거운 생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장본 책장을 넘기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본성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과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위선에 의해 선해지는 것일까요? 이 강렬한 질문에서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엄격한 철학자 순자는 사실 지독한 정리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대나무 죽간의 길이를 1mm 단위로 맞추지 않으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규격과 질서에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엉뚱한 결벽증이 훗날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예법의 체계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성인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강박, 그것이 바로 순자라는 인물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수천 년 전 전국시대의 활기찬 시장통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끊임없이 이익을 쫓고 있죠. 순자는 바로 이런 일상의 풍경에서 성악설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기서 싸우는 저 사람들도 사실은 착한 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맹자에게 순자는 아마 형님, 일단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부터 봅시다 라고 유머러스하게 반박했을 겁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탐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인사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할 테니까요. 첫째, 우리는 그가 목격했던 지옥 같은 시대를 직시해야 합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개의 나라가 서로의 목을 노리며 200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던 전국시대의 끝자락이었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이라는 단어는 전장의 먼지보다 가볍게 취급받던 시기였습니다. 질서는 붕괴했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맥락은 순자의 사상을 형성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지배층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질문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정말로 선하게 태어났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그는 성현들의 도덕적 훈화가 아닌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시기의 고통은 그의 철학의 차가운 리얼리즘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둘째, 순자의 성장 과정과 그가 마주했던 학문적 라이벌들을 분석해 봅시다. 그는 제나라의 직하학궁에서 제자백가의 수많은 천재와 토론하며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특히 그는 맹자의 성선설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맹자가 인간의 내면에 선한 씨앗이 있다고 보았다면 순자는 그것이 환경과 교육 없이는 절대 발현될 수 없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마치 굽은 나무를 펴는 목수처럼 인간 본성도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와의 이 역사적인 대결은 유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지적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양자역학 논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질서를 믿었던 것처럼 맹자는 인간의 내적 선함을 믿었지만 순자는 보어처럼 불확실한 본성을 통제할 관찰자와 규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맹자가 말한 우물에 빠진 아이의 예시조차 그것이 선함의 증거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지극히 생물학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순자가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정교하게 파헤친 초기 심리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데이터와 현상을 근거로
철학을 구축한 것입니다. 셋째, 순자 사상의 핵심인 성악설의 본질을 세밀하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순자가 말한 악이란 살인이나 방화 같은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뜻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먼저 먹으려 하고 따뜻한 곳에서 자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본능이 사회적 제약 없이 방치될 때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가 목격한 전쟁의 참상에 대한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한 가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비단 한 피를 두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두 상인이 있습니다. 맹자라면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말했겠지만 순자는 여기 비단을 나누는 규칙과 자를 가져와서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썩은 새끼줄로 성난사자를 묶어두려는 것과 같다고 조소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벼랑 끝에서 예리라는 강력한 족쇄이자 틀을 사상의 정점으로 세웠습니다. 이 독창적인 접근법은 훗날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의 근간이 됩니다. 넷째, 순자에 대한 비평과 학문적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순자는 맹제에 비해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한비자와 이사가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주의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권위주의의 원조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의 사학자들은 그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예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문명이라는 울타리를 세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주요 언론과 학계에서도 그의 사상을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처방전으로 재조명하며 그의 리얼리즘이 동양 철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다섯째, 서양의 마키아벨리나 홉스와 비교해보면 순자의 위대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의 통치술에 집중했다면 순자는 모든 인간이 예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홉스가 국가를 거대한 괴물인 리바이어던으로 보았다면 순자는 국가를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상가들처럼 단순히 공포로 인간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과 의례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질서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려는 세밀한 설계를 남겼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 통계적 사례들은 그의 사상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입증합니다. 여섯째,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2035년 AI 시대에 순자를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는 수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순자는 데이터를 넘어 위, 즉 인간만이 가진 의도적인 변화의 힘에 집중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되는 유일한 지점은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인지하고 이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꺾어내는 비판적 사고에 있습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순자만의 비합리적 행동, 즉 대의를 위해 본능을 거스르는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일곱째, 여러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액션 아이템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편안함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교육하십시오. 교육은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루틴, 즉 현대판 예법을 만드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여 거대한 인격에 들이댑니다. 셋째, 데이터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의 직관과 비판적 사고를 신뢰하십시오. AI는 답을 주지만 질문은 인간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자가 말했던 본성을 이겨낸 위대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순자의 현실로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원전의 차가운 전장에서 21세기의 디지털 광장까지 순자의 사상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그의 말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육과 노력을 통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는지를 증명하는 역설적인 창가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선함에 안주하는 대신 끝없는 인위적 노력을 통해 선함을 쟁취해 왔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기술이 인간을 앞지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순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대들의 의지로 본성을 이기고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예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긴 다큐멘터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지혜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긴 인사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